안녕하세요, 누다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?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. 일반적으로 작가가 책을 내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작가가 먼저 기획안을 만들고요, 그것을 출판사에 제시하는 것과 또 반대로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작가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죠.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저에게 기획안을 주셔서 제가 그 기획안을 받고 쓴 책입니다. 보통 출판사에서 주시는 기획안은 심리학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리학자인 제가 봤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의 기획안을 받았을 때 얼른 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고요. 또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이 제가 선호하는 실험심리학, 기초심리학, 인지심리학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지만, 그리고 지금까지 낸 책 중에서 상담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있기는 하지만, 사실 상담과 관련된 책들은 시중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, 그리고 더 이상 새롭게 쓸만한 지식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이라는 필명에 맞게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 했는데요. 인지심리학 내용들은 생각보다 대중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주신 기획안은 인간의 기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그 기억은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획안을 받자마자 바로 쓰겠다고 출판사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글로 옮겨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자, 이 책의 제목,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? 상담실을 두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,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. 과거의 사건, 그리고 최근의 사건 중에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, 다 기억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위로와 공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인지심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기억을 이해해야 되고요. 그 기억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죠.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기억을 지울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. 하지만 신경인지장애라고 하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우리는 평생 그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별히 고통스러운 기억, 상처받은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.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? 그 기억에 묻어있는 고통을, 불안을, 슬픔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상처받은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책은 아니고요. 상처받은 기억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책입니다.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상처받은 기억은 총 7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그날을 잊을 수 있다면 죽음도 괜찮아요.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저는 군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. 이 책에다 제 경험을 쓰기도 했는데요. 사실은 성범죄 피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. 그리고 또 어디에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탓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과거의 대표적인 상처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
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자신을 더 비난하고 미워하고,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은 그런 감정들, 그런 기억들,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기 비난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. 이 장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죠?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당한 사람들, 평생 그 기억에서 고통받고 그 기억 때문에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담아냈고요. 3장은 언제쯤 그 사람과 완전히 이별할 수 있나요?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첫사랑에 대한 기억, 그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나옵니다. 4장은 한 생명이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. 펫 로스 증후군을 다루고 있습니다.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. 반려동물은 그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짧습니다. 그래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먼저 떠내보내는 이런 펫 로스 증후군을 아주 심각하게 겪는데요. 바로 그때의 슬픔, 그때의 기억을 어떻게 다룰지 언급하고 있고요. 5장은 죽음의 공포가 잊히질 않아요. 교통사고 겪어보신 분들은 그 교통사고의 그 끔찍한 기억과 충격적인 그때의 경험 잊지 못하실 겁니다. 그것 때문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. 그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언급하고 있고요. 6장은 내가 오염될 것 같아요. 오염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오염과 감염에 대한 공포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날 오염되지 않았을까? 누군가한테 감염되지 않았을까? 지하철역에서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길거리에서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, 누가 무심코 던진 음료통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액체가 나한테 튀었을 때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?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그 오염에 대한, 감염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. 마지막 7장은 누군가 나를 조종해요.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신의 정신을 조종해서 자신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이 책은 7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제가 쓴 프롤로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책에 담긴 사례는 모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과 연관됩니다.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기억과 맞서 싸우면서 압도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게끔 구성했습니다. 이 방법들을 직접 적용해 보시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기억에 맞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책에 담긴 방법들은 꼭 해당 사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나쁜 기억과 관련한 비슷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책을 쓰기 위해서 사례마다 방법을 다르게 기술한 것이니 힘들었던 기억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. 시도해보시고 꼭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상처받은 기억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었던 기억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디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.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하는 작은 행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.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,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그 기억들로부터